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황송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가히 없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박 선생님, 예. 이 노래 잘 아시죠? 예, 일제강점기에 왕국의 비애를 해서 네네. 대단히 그 뭐냐면 그 큰 히트를 쳤죠. 네. 평양길색 왕수복 씨가 불렀던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이에리수라고 하는 이에리수 맞아요. 네네. 이에리수가 불렀고. 그 막간 배우가 불렀는데 예. 실은 그 이 악극단이라고 하나요? 이 연극단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다가 그 황성의 적 네. 옛 그 수도였던 개성을 갔다가 개성이었나 평양이었나 개성 맞죠? 예, 예. 갔다가 만올 때. 예, 거기서 이 고려의 수도였던 이곳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서 비감에 젖은 그 연극단의 사람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황성의 적, 그러니까 황이라고 한다면 황제할 때 황이겠죠? 아니요, 황폐할 황제. 맞습니다. 황폐할 때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적자는 유적할 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황폐한 그런 성의 유적이란 뜻으로 했는데 자치적자죠. 근데 자치적자인데 그런데 나중에 황성예트란 이름으로 한국인이 만들어서 한국인이 조선인이 만들고 조선인이 불러서 처음으로 히트했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명곡이죠. 제일동포 이문 갈 때 많이 불러요, 그 옛날에. 제일동포들도요? 70년대에 제일동포 이문 가면 한국 가수들이 미국 갔을 때는 유쾌한 노래 부르고 제일동포한테 갔을 때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든지 강제동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 황성예타가 빼놓을 수 없는 그때 곡들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울었다 그래요, 제일동포들이. 네. 그렇군요. 우리 또 인사 안 했죠? 그렇군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둘이 서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기도 하는 그런. 민망하게 가르쳐주면서. 왜냐면 사실 대본이 없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끝이 조금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입니다. 그리고 역시 역사의 길라잡이이신 박한영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친일파의 정의 그리고 그 을사늑약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죠. 네. 친일파는 사회적, 역사적 용어다라고 했을 때 친일파, 그때 우리가 했던 친일파는 일본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위했던 민족 반역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적 용어고. 두 번째, 그러나 친일파를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되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등장했던 집단이다. 즉, 1945년 레일 전쟁과 을사늑약 전후한 시기부터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시기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협력했다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역사의 시기도 우리가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1945년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는 일본의 국권 침탈하던 시기니까 이 시기는 일본의 국권 침탈기고 10년부터 45년 사이는 일제 식민 지배기고 일제 식민 지배기 가운데서도 특히 하드 보일단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37, 8년부터
왜냐하면 한 7, 8년 정도까지는 전쟁하던 시기, 전시 총동원 체제. 네, 중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 그래서 합쳐보면 바로 일제의 국권 침탈과 네. 식민 지배 정책과 네.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네.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했던 것이 뭐냐면 친일파도 종류가 많은데 종류를 하지만 시기별로 나눠보자고 한 거죠. 네.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제1세대 친일파, 원조 친일파는 1945년부터 1910년 8월 29일 당기니까 이때는 일본의 이익이 나라를 넘겨라는 네. 요구니까 이 요구에 따라서 나라를 넘기는 작자들. 네, 나라를 팔아먹은 그래서 자들. 그 원조 그래서 제1세대 친일파는 매국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네. 이 매국형 나오는데 이 매국하는 행위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네. 모가지를 꽉 쥐어야 된다. 1905년 을사늑약. 네. 여기서 나오는 을사오적. 네. 그러니까 1905년 을사 오죠. 5개의 조약에 도장 찍은 5놈. 예. 555. 예. 근데 1907년에는 가시를 뽑는다. 군대 해상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민년에는 7명이 해서 조약도 7조약인데 찍은 놈도 7명. 네. 연도도 1977.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싹 먹어버리는 거. 네. 이게 1910년에 8월 29일 국시, 경술 국적이 있죠. 예. 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모가지 콱 떨어질 때 했던 을사오적을 했고, 오늘은 정미? 좋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네네. 그래서 을사오적의 명단은 네. 1905년 당시 학부 대신이었던 이완용, 네. 그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채순, 그리고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네. 이렇게 5 여기에 시작한 얘기죠. 놓쳐서는 안 될 이하영이란 이하영. 네. 이 사람은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처음에 노 했다가 그 다음에 처음엔 반대, 다시 이제 또 가로 하면서 찬성해가지고 찬성하면서 박지순보다 더 열심히 악당 짓을 했어요. 네, 더 열심히 했었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하영까지 넣어야 되는데 말이 굳어지는 바람에 원래 저 세계 3대 기타리스트 뭐 이래도 예. 2명을 확실하고 1명은 이 사람 넣을까 말까 들락날락 이런 하는 거 거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 을사늑약에 비해서 정미칠조약은 좀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근대 해산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정식 조약이 아니고 그 비밀 부속 항목이에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무칠조약은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예. 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11월 17일 날 했는데 18일로 된 것은 그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17, 18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료 보면 어떤 사람은 17일, 어떤 사람은 18일 하는 것은 바로 자정을 넘겨서 되는 밤을 새워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죠. 맞아요. 밤수 납 네.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외교권이 박탈된 셈이잖아요. 1905년에. 예, 네. 1906년부터는 바로 이제 이른바 외교 사무를 하기 위해서 대한지국에다가 일본이 설치한 게 통감부고 네. 여기에 초대 통감 이토가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 또 이러보면 정말. 네. 예. 이 사람이 실제 침략의 원흉이죠. 네. 자, 그러니까 고종으로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죠. 네. 어쨌든 고종이 그렇게 유능하진 않았어도 과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 일제가 고종이나 순종 또는 그런 조선 왕조 전체를 무능 평가자로 한 거죠. 했지만 요즘 막 디스한 거죠. 디스했는데 당대의 여론을 보면은 그냥 뭐 성군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군은 아니고 폭군은 아니었고 그냥 적당한 그런 그 존경을 받은 그런 백성들로부터 그냥 왕이었다. 순종은 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순종은 좀 얘기할 수는 그렇고. 고종은 굉장히 재기가 길었던 왕이에요. 네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종의 경우에는 이제 수를 내야 되겠죠. 네. 자기 그때 와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 대역 죄인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유명한 헤이그 특사. 이 무대는 전부 다 중명전에 덕수궁에 있었던 중명전을 무대랍니다. 을사늑약 체결지도 중명전이고. 네. 헤이그 특사든 그다음 이제 정미칠조약 이게 전부 다 중명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군요. 그 당시엔 경운궁이라고 했지만 예, 거기에 덕수궁. 나중에 덕수궁으로 바뀌죠. 예, 거기를 사실은 집무공간으로 썼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중명전은 네. 덕수궁과 요즘 구분돼 있어요. 거기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네. 중명전. 예, 바로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주로 리더싱을 할까 가수로 치면 아, 예. 또 영향력 있는 대표 보컬 그룹이라 한다면 네. 게 러시아예요. 아. 예, 영향력 있어요. 예. 그렇군요. 거기에 뭐냐면 특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에요. 3명이었죠. 네, 이상설, 이상설, 이위종, 그리고 위종. 위종이 제일 나이가 어리죠. 아,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세 분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해그 특사 사건이잖아요. 예. 자, 일본에서 대단히 난처하게 됐죠. 물론 해그 특사 사건은 실패한 셈이에요.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도적들의 회의 가서 우리 도적 맞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다 제국주의 시대인데.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준열처럼 그래서 화병으로 돌아가시 분사하시는 거예요. 아, 화병으로 돌아가신. 그치? 예. 너무 다혈질이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열혈남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다 이상설 이종은 다 망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건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뒤집어졌겠죠. 못 막았잖아요. 어쨌든 그 보도도 되고. 결국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뭐죠? 이미지가 체면이, 예. 만국평화에서 이미지가 구긴 그 거예요. 나라 말로 가오상에 예. 상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또가 이걸 관리 못했잖아요. 통감으로서. 예. 그래서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통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그러면? 이제 통감을 나름 했죠. 네. 네, 열받은 책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가 이제 뭐냐면 고종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907년에 바로 벌어지는 거죠. 해그 특사 사건. 사실은 그 해금 일사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서 지가 몰라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만. 아, 네. 네, 돌아가기 전에. 자, 정치적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하야를 시키려고 해요. 네. 이때 또 이완용이 깨를 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형식은 하야는 아니에요. 하야는 아니고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일선후퇴식으로 해서 순종을 안 쳤지만 사실상 하야시켜버린 거예요. 상당히 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상황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은퇴, 예, 그 오코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도쿠가 이에야스도 네. 자기가 분명히 정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과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오코시오라는 이름으로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실권은 다 휘두르게 한 건데, 그런 본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만 이제 일지만 이선 고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상황이 예. 그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공식 폐위는 아닌 형식이에요. 예. 그러나 사실상 폐위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첫 작업 들어간 게 바로 정미칠조약이에요. 이게 예. 1907년이 정민년이거든. 정민년. 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정미 을사 이렇게 갔으니까. 예. 자, 이게 7월 달이에요. 자, 이때 뭐냐면 이또가 이제 아예 조약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이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내정도 이제 직접 감독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각부 장관에게 일본인 차관을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 모든 결제의 라인입니다. 사실. 이게 차관 정치예요. 돈을 빌렸다가 아니라. 예. 장차관 할 때 차관. 이름은 차관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힘은 다 행사하는. 예. 그 사실은 이때가 되면 내정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냐, 일본인 차관이 실제 행정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통감부가 이제 원래 외교사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니라 모든 통치권이 통감부로 옮겨서 어떠한 정책도 통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게 통감부로 설치한 것은 조약, 외교사무죠. 예, 외교사무였는데 예.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때도 꽤 했지만 이제 완전히 그것을 공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총독부 비슷한 느낌. 사실상 총독부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 껍데기만 남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사실은 내정을 완전히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뭐냐면 이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서 이제 쉽게 비밀 조치서가 나와요. 부속 문서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가시 뽑는 거예요. 이제 뭐냐 껍데기만 남았죠. 이거 할 때 그러면 나중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삼킬 때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가시 뽑는 게 바로 군대 해상. 하고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외울 게 없어요. 예. 군대는 해산하잖아요. 네. 그럼 또 혹시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죠? 대한제국이 재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한테 좋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관하고 경찰권 이것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해상과 사법권, 경찰권을 통감부로 이임한다. 그건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짓는 게 뭐냐면 서대문 감옥이에요. 수족을 다 자른 거군요. 경성 감옥이. 예, 경성 감옥. 지금 서대문 감옥이죠. 서대문 역사 예. 예술관, 역사 그 전시관으로 돼 있는. 예, 예. 예. 자, 이것이 바로 정미칠조약이에요. 네. 이것이 7개 조약이 있고 그다음 비밀 문서가 이게 추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딱 이또가 열받은 채 들고 오니까 이걸 누가 처리해 주냐면 이 이완용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미 이 정비칠 조약하면서 내각을 개편했단 말이에요. 이 내각은 이제 이때부터 뭐냐 본격적인 친일 내각이에요. 아예 뭐 일진에 뭐냐 송병준이도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5년 다는 거다 뭐 울고불고라도 하고 뭐 있었는데 7년 단계는 아예 이완용이를 또 5년 때 찜해놨잖아요. 네. 쟤 괜찮다니까 총리 대신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 총리 대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아예 어떻게 되냐면 이 조항을 가진데 우리나라 내각에서 수정조차 안 합니다. 수정도 안 해요? 예. 그냥 오케이 되고. 이또가 들고 온 것을 그대로 원안을 수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옥신각신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완용이 전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뭐냐면 이완용이 그 1907년 7월 24일 날 이또 통감 사저 요즘 신문에 대사관 관저 아니에요. 네. 거기 가가지고 체결합니다. 들고 가서. 들고 가서 형식상으로 예. 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 판문점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예, 그리고 통감한 대로 가서. 궁궐로 불러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나오면서 군대 해상이 되면서 그다음에 정미어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 도장 찍었던 작자들이 7명이 그래서 1907년에 7조약에 7면 777 한 정미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볼게요.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이완용이네요. 예. 이때는 내각 총리 대신 후작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겸 부의장. 이건 나중에 10년이고 요건, 예. 중초는 나중이고. 예. 1858년에 태어났고 예. 이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50살이었군요. 예, 예. 송병준, 여기 송병준이 나오네요. 예, 이완용과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완용은 양반 뭐 이런 가문이라고 한다. 송병준은 저자거리에 물에 배 건달이에요, 건달. 근데 송병준이는 일진의 간부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을사늑약 할 때 을사늑약 체결운동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발탁돼서 장관까지 해먹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야에서 그 당시에 네, 제야에서 장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움직였고 그게 이완용은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제야에서. 야, 그래서 이게 농산공부 대신으로 온 거예요. 이때는 제조군요. 그러니까 제조로 온 거지. 제야에서. 농산부 대신 농산공부 대신이고 백작. 예. 그러니까 귀족이군요. 공후 백이면은 이완용보다 하나 아래인 그런 매우 자기를 높죠. 예. 그래도 높네요. 그럼요. 예. 백작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나중에 또 중추원 고문되고요. 이병무라고 해서 종친이죠. 종친 군부 대신이고 자작. 네, 왕족이었네. 예. 고영희 탁지부 대신 자작. 이때 한국 나이로 59이었고요. 이병무는 왕족이라고 말하면 M하고 종친. 종친? 아,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송병준이 이완용보다 한 살이 많군요. 예. 비싼 또래. 라이벌 될 만하네, 라이벌. 이 둘의 친일 라이벌이에요. 예. 중응, 네. 48살 법부 대신 자작. 이재곤, 49살 학부 대신 종친이죠. 예. 자작. 이분도, 이 양반도, 아니, 이놈도, 네. 종친. 참, 이 방송이라서 좀 그래요. 그죠? 예.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근데 맹자의 정명사상. 맹자의 사상. 바른 이름 붙이기 운동. 바른 이름. 그러면 놈이군요. 개새끼를 괜히 막 이렇게 안 부르죠. 그렇군요. 예, 개새끼는 개일 따름이고. 예, 그렇군요. 자, 임선준, 48살, 예. 내부 대신. 잘 안 알려져 있죠. 이 정미칠조약에 의해서, 부속 조항에 의해서 그 군대 해산이 되었을 때, 네, 예. 지금으로 따지면 대대장급이라고 하나요? 그 박성환인가요? 네, 박승환. 예. 이분이 스스로 권총으로 자결하죠. 자결을 하면서 네. 그걸 신호탄 삼아서인가요? 하여튼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병사들이 예.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 일본군과 교전을 시작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7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7조약에 의하면서 어느 그 훈련은 동대문 운동장이에요. 훈련원, 예. 옛 훈련원. 네. 그렇죠. 대한제국 이제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서울에 있었던 군대는 시위대예요. 시위대. 예.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진위군이에요. 지방에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한제국 군대는 중앙군하고 지방군이 있는 거죠. 네. 예, 요즘은 수방사와 지방의 각 상토사가 시위대는 그러니까 바로 그 황제를 지키는 예, 네. 그 수방사죠. 수방사, 수도방위사라고. 요즘은 네네. 이렇게 갔는데 훈련하려 몰릴 때 다 집합하는 거예요. 네네. 집합을 딱 하더니 뭐냐면 갑자기 돈을 나누는 거예요. 퇴직급이에요. 퇴직금을. 예, 오늘부로 해산. 황당하죠. 예. 그리고 박수환 자결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군인이 가장 치욕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로 긍지로 삼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해산당하고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서 격분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기고를 들어가서 무기고 입고 부수고해서 총을 들고 탈취합니다. 그러면서 난사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다가 의병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예, 전사한 인물도 병사들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나중에 그 독립운동사를 봤을 때 사진 보니까 예. 진짜 그 제복을 입은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병에 합류하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위군이 알려질 거예요. 지방군대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895년 의병은 짧았어요. 을미의병, 예, 그때는 을미사병 왜냐면 때. 예. 유림들이 이랬지만 고종이 나 무사해 돌아가 하면서 이제 적당히 넘어가는데 을사병은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힘이. 예. 근데 칠레에 되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규군 출신들이 합류를 들어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전국에서 13도 창의국가에 만들어진 전국주의 하면서 의병 투쟁이 이제 확정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로 전쟁적 규모로 간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인영, 허위 뭐 이런 뭐 분들, 신돌서, 뭐 홍범도 홍범도, 신돌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지도부도 유림이 주도는 했지만 점차 평민 의병장들이 주도하면서 오늘 한국 독립군의 원류가 되는 것이. 그랬군요. 그것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랬군요. 이들이 1911년, 12년까지 가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럼 또 이따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 하면서 2단계 가시 뽑는 가시 단계. 꾸는 거 다 끝났고. 예, 감옥 설치까지 하는 예. 거죠. 예, 재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뭐만 하면 돼? 도장만. 아, 그렇군요. 등기부 이전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네. 이 과정이 바로 1910년 8월 22일 날 체결되어서 일주일 때 29일 날 공포된 이른바 일한병합 조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한병합.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죠. 22일에 예. 도장을 찍었고 네. 발효는 29일부터 네. 29일이 굳이. 예, 그렇죠. 네. 자, 이거는 한마디 하면 이제는 없는 거죠. 왜? 군대까지 없애버렸죠. 네. 1909년에는 뭐냐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하고 또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국방부가 없으세요. 어허. 요즘 말로 하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의병은 집에서 흩어지니까 이른바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른바 토벌이라고 나가는 거고 이제 네. 일본 군대가 예. 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래서 뭐냐면 뭐 이 경술이 국치니까 그냥 너무 무력하게 넘겨줬어요. 네. 조용했어요. 조용했단 말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곳곳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미 뭡니까? 일본 군대가 쫙 깔렸잖아요. 20일 날 체결했지만 일본 군대가 뭡니까? 이 공포할 때 서울에서 소요가 일어날까봐 또 주요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날까봐 네. 요즘은 이제 계엄령 같은 게 있죠. 요소에다 다 군대를 배치한 거예요. 이 삼엄함 속에서 뭐냐면 22일 날 뭐냐면 일단 먼저 된 것이 29일 날 공포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22일 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윤덕영 뭐 놔두고 하면 이제 또 호출하셔야죠. 예, 하는데 쭉 해서 뭐냐면 이 9명이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는 또 9명입니까? 예. 아, 아니, 14년에 8명이 8명. 8명?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경술국적입니다. 네. 경술국적 8명 명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경술이래. 자, 정미 7조약. 정미 7적 중에 겹치는 그 놈들이 넷이 있습니다. 예, 예. 이완용, 판단 빠르세요. 이완용, 고영희, 고영희, 그리고 조증응, 예, 그리고 이병무. 예. 이병무는, 군부가 해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친입으로 가고. 예, 1907년은 예. 군부 대신이었는데, 예. 이때는 친위부 장관이었어요. 군부 대신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넷 이후에, 말고, 윤덕영. 예. 이때 당시 38이었고, 시종원경 자작. 시종원경은 뭡니까? 그 시종원이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종원이라 하면 황실. 아, 비서실. 황실 비서실. 아, 네, 뭐 그렇군요. 비서실장 같은 거죠. 민병석, 53살, 국내부 대신. 이 국내부도 사실은 황실을 옹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박재순이 또 등장하네요. 14년에 이어서. 예, 예. 이때 외부 대신. 그리고 조민희, 승용부 총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52살이었고요. 승용부 총관은 뭘까? 예. 아무튼 이렇게 8이 그 경술국적 8명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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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승용문은 이제 고종 퇴위
후에 네. 나온 거예요. 아,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그 국왕이 쓰는 어떤 그런 물품, 어복, 금화 있잖아요. 네. 또 그 수레 같은 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 관리하고 회계 사무하는 거예요. 국내부 산하죠. 국내부 산하. 예, 아, 그 단층에. 부총관이군요. 그러니까, 승용부 총관.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죠. 예, 승용부 총관. 예. 그렇게 해서 시종원 경 국내부 대신 승용부 총관 황제 옆에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옹위해야 될 그런 인물들이 경술국치에 앞장을 섰군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순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하 제1세대 친일파라고 얘기할 때 네. 매국행으로 등장하는 걸 아셨을 때 매국행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가지를 잡는다. 모가지를 잡고. 근데 내 거에 찜해서 딴 놈들은 여기 오지 마. 러시아, 저리가. 이젠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네. 뭐 미국이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들 가라. 또 너도 바깥 사람 만나지 마. 네. 내가 대신 만나줄게. 이게 을사늑약이잖아요. 을사늑약? 예. 네. 계약서도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네. 계약진데 나오지 마. 예, 예. 여기권 박탈. 1907년에는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 가시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정 개입하고 차관 정치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모든 거 다 이제 집안 살림살이까지도 다 이제 체크하는 거죠. 너 저 시칼이랑 야구방망이 너 안 돼. 이리 줘.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밥은 뭐 해라 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방까지 차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군대 예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1910년은 이제 도적만 남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가 나올 텐데. 네, 표가 나옵니까? 자, 그럼 이 매국행 친일파가 얼마나 많을까? 좀 친일파가 우리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 야, 표를 한번 봅시다. 표 숫자 한번 보실래요?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매국, 그래, 을사오적대 이지용 등 5명, 예. 정미 7적 송병준 등 7명, 예. 경술 국적 이완용 등 9명. 합이 얼마죠? 뭐 21명, 21네요. 21명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겹친 놈들이 있구나. 이완용 같으면 삼관왕이잖아요. 삼관왕이에요. 와. 을사부터 해서. 네네. 이렇게 되면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7, 18명밖에 안 돼요. 네. 이게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 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추가가 돼야 될 부류가 있어요. 매국노에서. 친일인멸 사전에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수작자와 습작자예요. 수작은 자귀를 받았다는 거고, 예. 습작은 자귀를 이어받았다는 세습했다 얘기죠. 세습했다. 그러니까 예. 습작은 사실 1차적 매국은 아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대한제국 황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대한제국 황실을 없애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네네. 황실을 없애려고 했는데 또 이한영이가 또 깨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또 깨조조예요. 이 대한제국은 유림의 나라다. 예. 따라서 황제가 없어지게 되면 또 한 번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협조를 얻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따라서 뭐냐 유림들에게 여론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근데 황실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일본으로서 그렇죠? 왜? 황실에 일본 황실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실로 격화시켜서 형식만 두는 거예요. 아하.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이왕직이에요. 이 왕직. 네. 그리고 어떻게 일본 황실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황제가 빛나는 이유는 백성이 많았었죠. 네네. 아니죠. 아닌가요? 황제가 예. 뒤에 거지같이 옷 차려입은 백성이 따라가면 황제가 쪽팔리죠. 예, 그러네요. 자생해버리죠. 그래서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죠. 그 아우라가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황이 있으면 네. 황족이 있잖아요. 네네.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주변 아우라가 화족이야. 와. 화족. 이게 공후, 백자, 남, 오작, 자기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대일본 제국 기족원의 기족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있겠죠. 사족. 네네.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잡것들. 아하. 하층민들이죠. 그 화족과 그리고 사족. 사족, 평민. 그 다음에 하층민. 제가 자꾸 네네. 부른 것은 뭐 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 그들의 눈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다쳐. 불황민이라고 예. 하는 그런 천민들이 있었죠. 이 말은 뭐냐. 일본은 메이지처럼 근대화 됐다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네. 신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만약에 이왕직도 이왕실이 있으니까 네네. 형식적 조선 기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나 이한열 깨가 잔인하도록 무서워요. 그 나라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죠. 식민지에서 앞으로 받아 먹을 것까지도 구상해내는. 그러면은 식민지를 설계했던, 그러니까 조선 개국했을 때 조선을 설계했다고 하는 정도전에 비견될 만한 나쁜 의미의 정도전이죠. 나쁜 정반대. 의미의 정반대. 그러니까 건국의 정도전이 아니라
멸국의 정도전이야. 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9월 달부터 일본으로부터 새로 자기 받아.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왜? 예. 이걸 받으면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대신 돈은 좀 벌겠네요. 예. 사실은 뭐냐면 조약 체결자는 17,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이 전부 다 기조고 새로 준 것은 일본 황실에서 새로 나눠준 거죠, 황제가. 네네. 이걸 받는 순간 우린 일본 천황의 똘마니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수작을 거부해야 되겠죠. 네. 고관 대작들하고 종친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64명이에요. 뭐 일부가 거부하고 나서. 64명.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 보니까 박영효가 있네요. 당연히 후작이야. 아니 박영효는 고종의 사위였잖아요. 아니 철종의 사이죠. 철종의 사위였나요? 예, 예. 아, 고종이 아니고. 아 고종의 사이는 아니죠. 그렇군요. 아무튼 예. 그 부마 사위인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죠. 그 인증샷을 하는데 동의한 거죠. 네. 예. 이게 64명이면 여기 아까 17명 다 포함됐죠. 당연히 그죠. 예. 아까 다 자기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그 결국 뭐냐 해쳐본 게 64명이에요. 그럼 이건 제도권에서 해먹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착한해서 친박 무척 많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기 뭐냐 1907년 정미의병부터 네. 1911년까지만 하더라도 의병 숫자가 14만 명 정도 돼요. 와, 그때 그 2천만이 채 안 됐을 때였으니까. 2천만 원 정도는 됩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네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싸운 거죠. 네. 그래서 죽은 사람에도 몇만 명 이상 죽었어요. 한 2, 3개 사단 정도 규모가 죽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네. 즉, 이 시기에 민초들은 나라 빼앗기 때서 뭐냐면 게릴라전이든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사실은 없는 무기 가지고 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7년부터 무려 11년 그 위에도 계속 가죠. 14년까지 네. 가지만 그다음에 만주로 또 가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그럴 때 한 줌도 안 내는 중앙에 있는 고관 대작이라는 놈들이 네, 무리들이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놈들이 네. 64명이 인증샷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의병은 폭도가 되는 거죠. 폭도가. 이해가시겠어요? 사실은 이 정미의병 예. 또 그 을미의병부터 따져서라도 예. 예. 그 이전에 이미 예. 1894년에 갑오 농민 전쟁 때 그렇죠. 네, 우금치 전투에서 예. 수만의 그 농민들이 일본이 갖고 있는 게틀린 기관포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수만 예. 명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군들이 그 패주하는 농민군들 끝까지 찾아가고 죽이거든요. 예. 그런 엄청난 패배를 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굴하지 않고 정부 고관 대작들 심지어는 부마까지 네. 왕의 사위까지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을 때 목숨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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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매국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죠. 네.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습자까지 이제 포함시키면 이제 총 138명이에요. 아, 네. 근데 네. 습자는 이제 우리가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조선 기종령으로 새로 기족자기 받은 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매국형 친일파의 전체 숫자예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아, 그렇게요? 그 제조. 뭔가- 예, 뭐가 제조 말고도 바깥 바깥 시민단체 일진에. 그렇죠. 예. 중학교 일진 말고. 아, 예, 중학교 일진 말고. 중학교 일진 예. 말고. 기회가 있다. 자, 일진회는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 일진회라는 게 대한정시의 가장 큰 단체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완용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진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송병준, 이용구. 송병준, 예. 이용구. 예. 네, 맞아요. 이용구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네. 예. 자, 그럼 일진회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같아도 별로 일진회가 7단체라는 정도인데 뭐 어떤 단체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예. 일진회는 1904년 8월 달에 1904년. 8월 쉽게 말하면 뭐죠? 러일 전쟁 기간이죠. 네. 예. 이제 출연한 단체인데 아주 요약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을 위해서 싸웠어요. 목숨 걸고. 네.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을사늑약 할 때 을사늑약 체결 운동을 벌인 네. 매국주약 체결 운동한 놈이에요. 예. 그다음에 1907년 정미의병이 있었잖아요. 네. 이 시기 전환 시기에는 일본군과 협력해서 좌회대를 해가지고 의병을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진압했던 세력이에요. 와. 직접 총 들고 길잡이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1910년 한일합방 청원운동 있었죠. 예. 이거 경술국제할 때 우리나라를 일본에다 합쳐주십시오 하는 한일합방 이른바 한일합방 청원운동을 합니다. 그 행동대원들이네요. 예, 근데 이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상. 1만여 명이 1만 3, 4천 명이 되잖아요. 예. 그보다 더 컸죠. 예, 자, 그러면 이 일진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예, 이 일진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1904년 8월달에 송병준이 네. 일본에서 돌아와요. 네. 예, 돌아와가지고 뭐냐면 그 독립협회에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독립협회 출신했던 윤시병, 윤학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학주. 네. 그 다음에 동학교, 그러니까 뭐냐, 동학교도가 예. 8로 나누잖아요. 예, 그때 동학교의 이용구 등이 합쳐서 조직한 것이 바로 일진회예요. 잠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청나라로부터 예. 자주성을 지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뭐 친일 청나라 러시아로부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로부터 자주성을 네네네. 얘기했죠. 예, 아니 영문문 뭐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청나라로부터 맞습니다. 예, 청나라로부터 예. 그랬기 때문에 뭐 친일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예. 동학교도도 이때 친일 동학교도가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까? 코드들이 일진회가 한일자 그다음에 나아갈 진짜예요. 아, 일본 할 때 일자가 아니고. 예, 이거 뭐냐 나날이 문명 진보하자. 다른 말 네. 문명 개화로를 캐치. 일본에게 나를 팔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로지 한 길로 나아간다 뭘로 문명 개화. 네. 예를 들면 선진조국 창조. 들어보셨죠? MBT. 아, 예, 예, 예.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셨지만 실제로 뭐냐면 친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냐 전부 다 명복은 근대화예요. 근데 문명개화하는 데 있어서 일진회가 이제 어떻게 논리를 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친행제과 다르게 논리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대한제국은 후진국가다. 네. 전 세계는 뭐냐면 문명개화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늦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냐 진짜 가이드고 다니면서 단발령 하고 그랬어요. 아, 장발지옥, 단발천국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요즘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고. 근데 뭐냐? 근데 너무 속도가 늦다. 네, 네. 그러니 뭐냐? 다른 나라한테 먹힐 수준이 차라리 일본과 합방함으로써 일본에 있으면서 더 빨리 문명기가 되지 않냐. 예.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커지면 또 독립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대화 지상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명 개화를 명분해서 친일로 가는 거예요. 줏대 없이 예. 줏대 없는 문명 개화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근데 그 실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송병주로부터 시작. 송병준. 네. 예, 이 원래 건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네. 왔다가 민지 척족생활에 밑보여요. 민 씨들한테 척족. 밑보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일본에 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아까 러일전쟁 했죠. 네. 이 러일전쟁 때 뭐냐면 통역으로 오는 거예요. 어허. 근데 뭐냐면 그 일본군의 오단이 소장 투스타죠. 네. 별두위에 네. 예, 군사 통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빼기 좋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일본군 사단장급 아닙니까? 예. 의 통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따라서 일본에서 이미 뭐 스파이가 된 거죠. 예. 여기 가서 통역이 아주 그 심각한 친일파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면 처음에 뭐냐면 이 일본군을 배경해서 1904년 8월 18일 날 서울에서 바로 유신회를 조직합니다. 유신회. 유신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요? 세상에. 이름 자체가. 메이지 유신에서. 그렇죠. 예.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미 친일단체예요. 네. 송명준이. 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일진회로 고치는 거예요. 바로 왜? 고치네. 유신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일진으로 여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동학교 출신인 이용구가 그때 뭘 말하냐 또 진보회예요. 알겠죠? 네. 해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용구하고 송병준이 주도하는 거죠. 동학교도 출신 이영구와 예, 송병준, 건달 출신 그 송병준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저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예.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뭐 10만 명의 조직으로 컸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10만 명 팬클럽 하기 운영하려면 쉽지 않죠. 그 돈이 얼마나 그 일당 주려면 그때 매니저 있어야 되잖아요. 매니저도 있고 돈도 줘야 아, 예. 되고. 예. 네. 더 큰 것은 이들이 뭐냐 회비하죠. 회비 그다지 회비 뭐 누가 그렇게 되겠죠. 요즘 CMS도 없는데 그때는. 그럼요. 도시락도 주고 저 관광버스도 저 동원하려면. 자, 그 10만 명의 진성희원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만 명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겠어요? 돈. 예. 그 돈이 성군지 건달이잖아. 그렇죠. 통역이라고 하죠. 건달은 삥을 뜯는 거지, 그 업이죠. 예. 아니면 뒷돈을 받겠죠. 네, 네. 청부 폭력배나 다름없죠. 청부 친일파잖아요. 예. 일본 군사 기밀비가 나가고 일본 군부가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병준은 아까 일본 군부를 따라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완용 군부 라인은 아니잖아요. 이또 네. 라인이었죠.
아. 근데 이또가 진짜 지금 뭐야 죽어 있어. 좀 있으면 죽습니다. 지금 아직 안 죽어서 5년 당해니까 4, 5년 당해. 자 이렇게 해서 뭐냐 송병준한테 요거 보시면 결국 자금 오니까 요것을 보면 뭐냐면 요 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군사기밀 운영됐다 요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예. 네. 처음부터 송병준이 일제히 군사기밀비에 의하여 운영을 했다. 일진회가 매국적인 행각이 받은 액수만 딱딱 요약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예. 일단은 5만 원을 몰래 지원했고요. 예. 또 러일 전쟁 중에 8만 9,940원을 가지고 일본군을 위한 수송, 정탐, 노역 등에 전쟁 종료 후에 통감부로부터 1907년 1월부터 반년간 매월 2,000원씩 기밀보조금, 이해 5월 15일 일본 육군성으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이해 8월, 그러니까 1907년 8월에는 보조금으로 26만 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돼서 뭐냐면, 일단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작팀이죠? 네. 쉽게 말하면 참 저건데, 10만 양병설이야, 친일파. 그렇군요. 신일파 10만 양병. 그렇게 되는 셈이지. 예. 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돈으로 움직입니다. 자, 아무리 돈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10만 명의 세원을 뒀다는 것은, 의병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 못지않게, 문제가 많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명분은 이게 아니고, 네. 문명개화라는 해죠.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은 이렇게 가면서 일본과 합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많은 일진회원들은 일단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근대화 과잉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도 주고. 네. 그러니까, 뭐, 어저기다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제대로 몰랐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일진회가 문명개화를 핑계 삼아서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하면서 악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자, 이런 거죠. 지금 뭐냐면, 이 송병준은 지금 하면 이제 떠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친일을 하는 건데, 매국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딱 짱을 봤는데, 바로 뭐냐면, 을사늑약이 이제, 이또가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알겠죠? 이또는 주로 외교라인 일본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육군은 이또가 좀 불만이 많아. 육군은 뭐냐면, 바로 무력으로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경쟁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럴 때 뭐냐면, 이또 라인은 이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육군은 송병준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또가 가니까 일본 육군에서 뭐니까 일진에는 고문 제도는 없었지만 일본에 고문들이 있었어요. 이 고문들이 뭐니까 아예 문건을 씁니다. 그래서 뭘 쓰냐면 한일 을사늑약 있잖아요. 을사늑약 할 때 쉽게 말하면 핵심이 외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인 고문이 일진의 선언서를 아예 만들어줘요. 초안을 잡아줘요. 그 선언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외교권을 넘긴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또가 오기 전인 11월 6일 이또가 온다는 소문 듣고 위안용이가 해먹잖아요. 제조가 먼저 쳐줘야 되겠죠. 충성경쟁. 요즘은 왜 친박 연대다 서로 충성경쟁하는 거 보이죠? 그런 거. 밖에서도 왈왈 짓고 안에서도 왈왈 짓고 누가 먼저 짓나 왈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짓어야 된다. 일본의 개들이. 그래서 들개들이 짓는 거예요. 이거 들개가 그래서 일진의 선언서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는 일본의 보호 지도를 받기 위해서 내정이죠. 외교권을 일본에 그러니까 내정과 외교 다 넘겨야 된다 일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먼저 선언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치를 예를 들자니까 위안군보다 더 빠르게 치는 이유를 알겠죠. 한 배 빨라야 사랑받고 돈을 더 많이 받죠. 일종의 친일 쿠데타를 그게 아니구나. 아무튼 여기서 친일이라고 한다고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또 일본 황실을 위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열흘 전에 미리 지졌다는 그러니까 제조 즉 정부에서는 이완용과 그 무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명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자기들이 먼저 해서 유리한 고지를 그런 그 권력욕을 그러니까 친일 경쟁인데 정확히 매국 경쟁이죠. 매국 경쟁을 하기 위해서 송병준과 이용구가 중심이 된 일진회가 열흘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쉽게 하면 데모를 한 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선수하면서 대자보 붙이고 우리는 일본은 뭐죠? 우리는 일본이 좋아요. 일본 속에서 살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요즘도 그런 미국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장기 들어오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장기 들고 일장기로 흔들면서 기미가요 부르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쉽게 그런 거죠. 그래서
황제 그 대통령 앞에 대비한 거 똑같이 외교권 내치고 넘기세요 일본에다가 네. 졸라 그러니까 이또가 그 저기 했을 때 그렇군요. 예. 아 이게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론 봐라 네. 조선 민중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양새. 그러면 예. 이때 그렇다고 치고요. 예. 실질적인 무력은 해산됐지만 의병들은 있었잖아요. 그럼 의병들은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일진회가 이미 여기서부터 일진회는 이제 정체 드러나겠잖아요. 예. 근데 아주 악랄했던 것이 바로 의병 탄압이에요. 특히 1907년 정미의병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정규군이 일본 군대 합류했으니까. 가지고는 안 네, 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일본 군대가 막대하게 병력과 군비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살펴하는데 네. 이때 뭐냐면 일진회가 곁들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일진회 고문에 우치다 료헤이라고 있어요. 우치다 료헤이. 예. 네. 내전 양평이라고 이제 네. 한자로 쓰는데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일본 낭인의 대장이에요. 네. 흑룡회 이런 게 있죠. 만드는 핵심이에요. 일본의 우익 국수주의 단체. 아. 우치다 여기다가 다케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뭐냐면 야 송병준 여기 있으면 되냐? 우리 지리도 잘 모르잖나? 니들 지역마다 전국 조직 있지 않아? 아. 그래서 자위단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잡이. 네. 앞잡이 겸 예. 그 자경 뭐라고 그래? 민병대. 그렇죠. 네. 그래서 길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서 의병대 네. 산수겠죠. 이들이 그 길잡이에서 들어가서 이른바 의병을 잔혹하게 진압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의병들을 자기들 폭도를 토벌한 듯 다녔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 의병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이제 일찍 그냥 둘 수 없죠. 아.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보게 되면 피해자 나오죠. 1907년부터 그래서 일진 회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1907년 7월부터 예. 8년 5월까지 즉 10달 네. 예, 정도까지 사살 9,260명. 그러니까 의병이 일진 회원을 죽이는 거예요. 네. 부상 10명 맞습니까? 예. 오. 부상자가 그렇게 적지? 다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360호를 불을 태우고 재산 손해액은 5만 501원 31전. 네. 야, 송병준이 1907년에 일진회가 받은 일시불로 받은 26만 원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26만 원이 엄청난 돈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면 이 정도로 그 일진회 나름대로 피해를 입을 정도로 맹렬하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 경술 구치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송병준은 이용을 일약 악당 1호죠.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 이렇게 해서 7, 8년 국면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하면 이제 1909년 국면 되면 1909년 10월 26일. 예. 10월 26일이요? 예. 1909년 10월 26일. 아, 예, 예. 이또 히로부미가 네.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네, 하얼빈에서 살해당하죠. 1979년 10월 26일이 아니고 예, 날짜가 1909년 예. 10월 26일입니다. 자, 왜 전에 한번 우리가 했었죠. 라디오 할 때. 예. 그때 뭐냐면 이제 이때 뭐냐면 이또 히로부미 추도회가 막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죠? 미국 대사가 네.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피습 당했을 때, 네, 당했을 때 쾌유기원을 하면서 부채춤 개고기도 추고, 보내고 뭐 예, 개고기도 보내고 부채춤 위로 추고. 잔치도 하고. 물론 지금 그때 지금의 미국과 그때 일본이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미지 아닙니다. 연상이에요. 이미지 연상이에요. 네, 물론 그건 또 미국 대사 피습 당한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럼요. 결국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 예. 그 다만 이토 히로부미에 그러나 대한 거기에 대한 위로의 잔치는 좀 지나쳤죠. 지나쳤죠. 네, 좀 민망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품위있게 할 수 있는 건데. 품위있게 할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난 떨듯이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것지 보면 근데 이토 히로부미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일본의 그 유신의 총수 아니에요. 이거 이토 히로부미는 예.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밝혔지만 네. 그거는 나는 그 독립군의 중장의 자격으로 예. 그렇죠. 전쟁을 한 거야라고 예, 하는 그리고 거죠. 또 왜냐하면 이또 이 히로부미 제목을 다 밝혔어요. 제목을 다 교과서에 밝혔죠. 실어야 됩니다. 네. 테러리스트가 안 하고 다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안중근 의사 네. 담당 간수가 이분을 신으로 모시면서 네.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일본에서 변호할 때도 국사라고 얘기했죠. 국사. 그러나 일본 메이지 시대 지사와 같은 맞습니다.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일제는 아들들을 죽이거나 회유해서 그렇죠. 예, 아주 보복하죠. 잔혹하게. 보복을 잔혹하게 비열하게 보복했죠. 어쨌든 일진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 뭐냐면 이한용도 너도 나도 저도 이렇게 조문했을 거야. 네. 이때 사제단도 만들고 사제단. 일진에는 동화 찬영회 이거 전에 다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만들면서 뭐냐면
잘 보려고 한 거죠. 네. 나 이렇게 우리 슬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때 뭐냐면 이제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 또가 죽게 되니까. 이 또가 죽은 것을 명분 삼아서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식민지를 만든다는 그 뭐냐면 그것은 다 결제가 났어요. 네. 나는데 약간 시속 80km로 90km 땡겼을 뿐이다. 네. 예, 이토 히로부미 죽기 이전에 이미 결정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됐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그 기만적인 것인가. 네, 그렇죠. 이미 그제 돼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강동진 선생의 한국을 점령하라는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니까 뭐냐면 이제 그 강경파는 육군이잖아요. 육군하고 낭인 세력들. 그런데 네. 이들은 일진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돼서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라든지 또는 야마가타. 아, 가스라타로겠죠. 죄송합니다. 네, 가스라타로. 예, 죄송합니다. 가스라테프트는 그 조약 이름이잖아요. 예, 예, 네네. 그냥 합성시켜버렸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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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미 합성 유전자 조작입니다. 자, 가스라타로 그리고 야마가토 아리토모. 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저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그렇죠. 예. 만몽 생명선론을 주장한 사람. 만몽 생명선. 만주와 몽고는 일본의 생명선이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제 나중에는 또 야마가타는 또 다르게 복잡한 인간이지만, 일진의 고문 우치다 료헤이, 네. 다케다 스키야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산속에 보여요. 특히 이제 우치다 료헤이가 해가지고 송병준을 불러가지고 예. 합방 청원서를 만드는 거예요. 예, 합방 청원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09년 12월 4일 날 이제 발표가 돼요. 9년 12월 4일이면은 한일 합방 되기 전에 8개월 전이네.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풀어서 하면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뭐 참 대한제국이 오랜 역사가 있었지만 예. 하필이면 주변에 강대국이 많고 네.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많은 데서 뭐냐면 바람 앞에 둥글 것 같아. 음. 근데 너도 나도 근대화를 해야 되고 문명 개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부지할 수 없는데 너무 속도가 늦으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 마치 우방인 일본이 참 좋은 나라니까 여기에 네. 합방은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네. 두 집이 아파트 평수 합치자는 거예요. 네. 아파트 두 집을 한 채로 만들어서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근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독립할 능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분가하면 되지 않겠어. 참 웃기고 자빠진 얘기네요. 예, 이게 바로 합방성명서야. 네. 그 내용은 한민족의 행복과 복지 위해서 합방돼야 한다. 강도에 맞서 싸우는 것 대신 강도와 협력해갖고 집을 넘겨주는 주제에 나중에 네. 강도를 몰아내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일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냥개 역할을 한 건데 예, 이렇게 되니까 유한유이가 당황한 거예요. 저거 내가 찜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유한유이가 그때 옛날 칼 맞은 게 도져가지고 이재명 의사한테 네. 칼을 도져가지고 온양온천 갔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아픈 배를 부여잡고. 부여잡고. 예,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가 어차피 그건 제주에서 해야 되잖아요. 와, 그게 일제로 봤을 때는 사냥개 두 마리가 있는데 예. 서로 사이가 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내개는 하나, 그다음에 으아, 마당개는 하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두 개가 같이 또 도둑을 지는 게 아니라 도둑을 위해서 뒤지는 거죠. 예, 뭐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진회가 그래서 예.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공로가 생겼죠. 예. 그러나 토사구팽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일진회는 곳곳마다 이제 매국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냥이 끝나면 사냥이 필요 없죠. 그래서 1910년 네. 예, 그 9월 26일 날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할 때 일진회도 해산시켜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억울하죠. 얼마 받았겠어요? 15만 원 받아. 15만 원. 15만 해산료가. 15만 원. 예. 15.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대해서 이제 이용구라든지 일진회 가면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이 진짜 매거. 그래서 네네네. 얘들은 얼마 요구했냐면 합병 청원했고 우리는 간도로 가겠다. 네. 이주해서 이제 정착하겠다 해서 간도 정착 작업해서 총 300만 엔을 요구합니다. 300만 원. 오, 크네요. 그러니까 가스라가 그래 300만 엔 뭐냐 3천만 엔이라도 줄게. 일단 달려놓고 놨다가 가스라 일본 총리. 네. 네. 3천만 원이라도 주겠다. 줄게. 예. 그래서 일단 해산시켜버려. 예. 그러면서 송병주는 기적 주고 아까 자작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용구는 10만 원 줘요. 10만 원 많이 못 받은 거지. 와. 이용구로서 많이 못 받았대. 이용구로서는, 그러니까 이용구 그걸 개인이 착복한다 그러면 많은 돈이지만, 예. 그러니까 300만 엔을 요구했는데, 10만 엔. 10만 원인가 엔입니까, 여기 보니까? 원이나 엔은 1대1이니까. 아,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은 일진 회원들이 지들이 돈을 왕창 뜯어갖고 간도로 가갖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는데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용구 같은 경우는 로열 정리 때부터 목숨 걸고 사왔는데 네. 10만 원 받고 자기는 귀족도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자기를 후원했던 흥룡에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우찌나 로열한테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왜 대접을 내가 왜 못 받죠? 그리고 실제 한일 합방이라 병합됐죠? 네. 합방이라 말씀은 안 됩니다. 그렇죠. 병합이죠. 집어삼켰죠. 예, 병탄된 거죠. 네. 일본은 병합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 내용은 병탄이에요. 네, 병탄. 예, 이렇게 되고 실제 근데 뭐냐 이 일진이 이렇게 안 끝나요. 어떻게 해요? 이들 일진 애들의 이 일파들이 나중에 보민회랑을 조직해서 만주로 간다. 보민회. 예, 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만주의 독립군들이나 이른바 토벌하는데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여자 두목이 하나 생기는 게 바로 배정자야.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라는 소문이 있었던 예, 요화. 예, 요화. 그러니까 일진에는 해산됐지만 일진의 잔류들이 뭐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독립군 이른바 토벌한다는데 만주 와서 그 정탐하고 무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민입니다. 최정규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안방에서 내쫓기거나 안방에서 도망간 그런 일진의 그 사냥개들이 만주까지 가고 사냥개 역할을 더 했다는 얘기군요. 20년대. 20년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외국에서도 악실 배우죠. 우리가 아까 했던 제조 친일파와 제야 친일파.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정미년부터 한일합방에 이르는 데까지의 그런 그 마당 사냥개와 그리고 집안 애완견 사냥개 이 둘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매국형 친일파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매국형 친일파가 1910년까지의 친일파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은 시민통치 협력한 친일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군요. 이야기 본격화될 거예요. 예, 본격화되니까요. 채널 고정시켜 주시고요. 다음 주 오프닝 때 어떤 노래를 할까? 아무튼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